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스마트 모듈의 B,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짚어볼 텐데요. 스마트 모듈 A에서는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면 스마트 모듈 B에서는 서비스인으로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를 잘 팔 수 있는 세일즈 하는 기법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B 모듈에 있는 총 내용을 보면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 그리고 고객 관리, VOC와 컴플레인 처리, 서비스 유통 관리, 코칭 교육 및 훈련, 멘토링 동기부여 이런 식으로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챕터의 첫 번째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에 대한 파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스마트 모듈 B에서 출제가 가장 이제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세일즈라는 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듈 B에서 첫 번째 장, 파트 1의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에 대해서 짚어보는데 챕터 1. 서비스 세일즈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세일즈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미용실에서 헤어하는 거, 그게 바로 서비스 세일즈라고 보시면 돼서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라는 거는 뭘까요? 미용실에서 헤어를 해요. 그럼 그 헤어가 형태가 딱 보이나요? 서비스 우리 선생님들의 작품하는 부분 결과물은 나오지만 그 시술하는 거에 대한 거는 형태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무형성 그리고 비분리성이라는 거는 헤어를 만드시는 동안하고 내가 소비하는 동안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분리성이고요. 이질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어떠한 선생님이랑이 머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진 똑같은 규격화된 헤어 디자인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서비스의 이질성이고요. 소멸성의 의미는 뭘까요? 공급과 동시에 소멸되는 거. 머리를 헤어하러 갔어요. 컷을 하러 갔어요. 그럼 자르고 나면 그 서비스는 끝나는 거. 서비스라는 거에는 우리가 라틴어로 시중 들다 라는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재화나 생산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능이다라고 보고요. 그 서비스의 특징은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명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세일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일즈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 어떠한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거를 우리가 세일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비스 세일즈라는 건 같이 읽어볼게요. 고객에게 유형의 상품뿐 아니라 무형의 상품인 친절, 관심, 정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일즈 토크를 통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갔어요. 그래서 그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에 결제를 하고 받는 동안에 그 앞에 계시는 점원분이랑 나누는 거. 요게 바로 서비스 세일즈인 거죠. 커피를 주시면서 나에게 친절한 응대를 해주셨는지,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는지,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게 깨끗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평가가 되는 거, 서비스 세일즈. 또 밑에는 고객이 상품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여 재구매를 원하는 경우 원래의 서비스 세일즈맨을 찾도록 열정적인 세일즈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차량 같은 거를 사거나 이랬을 때에도 처음에 구매했던 차량을 해주시는 분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받고 한다면 그 세일즈맨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서비스 세일즈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 되든 뭐가 되든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해가지고 그 고객이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비스 세일즈의 의미다라는 거여서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핵심이
서비스 직원이에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케팅의 주체가 서비스 직원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판매 전 활동과 판매 후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미용실의 선생님, 디자이너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용실을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되고요. 디자이너들이 하는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마케팅 프로모션이 되는 거고, 디자인 머리를 하기 전에 해주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뭐 고객님 머리 어떠셨어요?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관리해 주시잖아요. 이게 다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이다라는 거여서 서비스 세일즈 관련 용어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세일즈에 관련 용어는 세일즈 엔지니어, 세일즈 토크, 세일즈 에이드, 세일즈 포인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요.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거는 교재에서 보면 전문적 상품 지식과 기술, 협상 스킬 등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까지 할 수 있는 판매원. 여러분들이 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요즘과 다르게 지금 나오는 핸드폰들은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에 가면 무슨 판매원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상품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고 판매까지 연결해 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보시는 거고요. 세일즈 토크는 뭘까요?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나오는 대화 내용들. 세일즈 에이드는 여기서 에이드라는 거는 AIDS에서 도움을 주는 도구에서 핸드폰을 팔기 위한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고, 세일즈 포인트는 뭘까요? 그 제품의 특징, 이거는 방수가 잘 돼요. 여기는 배터리가 오래 가요. 이거는 뭐 사진 촬영이 잘 됩니다. 라는 남들이 다른 똑같은 핸드폰과 다르게 우리 회사 제품의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고요. 세일즈 프로모션은 신규 고객에게 몇 % 할인해드립니다. 1+1 쿠폰 할인 있어요. 라는 것처럼 판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부분, 판매 촉진에 대한 부분들에서 세일즈 엔지니어, 세일즈 토크, 세일즈 에이드, 세일즈 포인트, 세일즈 프로모션이 서비스 세일즈에 필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거고요. 이 단어들의 의미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비스 세일즈라는 모델은, 서비스 세일즈는 뭘까? 보시면 서비스 세일즈는 기업, 서비스 세일즈, 고객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기업은 우리가 커피라고 놓고 볼게요. 커피라는 제품을 상품 개발하고 생산을 하면 서비스 세일즈가 뭐 매장이 될 수도 있고요. 샵이 될 수도, 원두라고 할게요. 커피 원두. 그러면 거기 매장에다가 그 원두들을 놔두고 기업과 시장을 연결시켜주고 판매와 고객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요즘 괜찮은 스페셜한 커피 원두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서비스 세일즈가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스페셜한 커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가지고 가격 결제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 세일즈는 기업하고 세일즈하고 고객이 함께 있어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세일즈는 상품 개발된 제품을 시장과 연결시켜서 고객한테 판매를 이끌어내는 거고, 고객은 서비스 세일즈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수익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 이 프로세스를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비스 세일즈맨의 기능, 우리가 기업 있었고요. 기업과 고객이 바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서비스 세일즈라는 매장이라는 서비스 세일즈로 쓸게요. 세일즈가 있어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거지 고객을 창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세일즈, 기업에 속에 있는 서비스 세일즈가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기업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 기업과 고객의 중간다리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도 만들고요. 신규 고객에 대한 부분을 충성 고객으로도 만들어내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세일즈 하는 거에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판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트든 여기가 다 서비스 세일즈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그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객 또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능 을 말하는 거. 편익을 위해 기억하는 기능, 서비스.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는 세일즈라고 했고요. 서비스 세일즈는 이거의 혼합이어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면서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거가 서비스 세일즈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요소에는 일단 세일즈 엔지니어는 서비스 세일즈에 대해서 상품을 설명하고 하시는 분, 세일즈 토크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 세일즈 에이드는 세일즈를 잘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세일즈 포인트는 우리 세일즈 하는 제품의 핵심 요소,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모션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번 차트 개념 1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세일즈라는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서비스 세일즈라는 거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어떠한 매장에 갔을 때 그 매장의 제품을 판매해 주시는 분들이 서비스 세일즈 엔지니어인 거고 그 현상이 나오는 거를 서비스 세일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서비스 세일즈 이해가 이제 정리되면 챕터 2에서 서비스 세일즈를 잘 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뭘까요? 영리 집단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많은 고객들한테 판매가 돼서 수익이 증대화 시켜야 되는 거라서 서비스 세일즈를 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세일즈 전략을 볼 텐데요. 과거와 다르게 정보화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성공적인 세일즈를 이끄는 단계가 중요도에 대해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서는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상품을 알려주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억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품 같은 거를 판매할 때 방문 판매라고 해가지고요. 어떠한 집에 가가지고 우리 화장품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는 거. 그래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거가 중요했다면 현재 인터넷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21세기의 사이즈는 당연히 판매 제한과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앞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계 형성 및 관계 강화.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부분을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게끔 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알린다거나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21세기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서비스 세일즈의 단계별 상담 전략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파트에서의 핵심은 요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7단계로 되어 있고요. 1단계 프로스펙팅, 2단계 어프로칭, 3단계 니즈 파악, 4단계 프레젠테이션, 5단계 반론 극복, 6단계 클로징, 그 다음에 팔로우업인데, 자, 프로스펙팅은 뭘까요?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 고객을 이제 찾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지금 필요로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어린이집이니까 영유아를 키우는 집일까? 아니면 시니어분들이 계시는 곳일까?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 고객을 발견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집안의 가정이 우리 공기청정기에 적합하겠다라는 거가 접근이 되면 타깃 고객 설정이 되면 타깃 고객한테 다가가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관계 형성하는 방법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그 문구나 이런 부분을 광고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고객들에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니즈, 타겟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소개한 다음에 고객들은 항상 우리가 얘기한 우리 회사 제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고관여 제품일수록 고객의 의견이 반론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극복을 잘 해서 세일즈 상담이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면 끝난 게 아니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로 네트워크 관리를 해서 또 우리 회사에 버전업된 제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 기존 고객한테 알려주는 프로세스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재 고객을 발굴한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이 아니죠. 우리가 파트 A, 스마트 A 모듈에서 고객의 충성도로 고객을 분류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고객, 잠재 고객, 일반 고객, 단골 고객, 옹호 고객이라는 거. 일반 고객은 뭐예요? 한 번 정도 우리 회사 제품을 쓴 사람, 우리 회사 핸드폰을 쓴 사람, 우리 회사의 화장품을 쓴 사람. 단골 고객은 뭐예요? 핸드폰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 옹호 고객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핸드폰 사려면 거기 브랜드 거 써. 미용실 가려면 거기가 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의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인 거고요.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분들은 이분들이죠. 의심 고객과 잠재 고객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의심 고객은 우리 회사의 핸드폰을 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회사 핸드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저 괜찮나? 좀 비싸진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고객인 거고요. 잠재 고객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핸드폰이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 매장으로 가가지고 핸드폰을 결제한 것까지는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의심 고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도에 따른 고객에서 우선은 잠재 고객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심 고객을 잠재 고객, 의심과 잠재 고객들을 일반 고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여서 고객을 개발하는 관점, 5가지 관점. 첫 번째는 유지하지 말고 개발해라 라는 거. 그러니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항상 오시는 고객만 맞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 타겟층이 누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을 판매를 해요. 그럼 공기청정기는 영유아가 있는 집안일 거야 라는 거에서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영유아가 있는 집안이 아닌 혼자 사는 집안에서도 혹시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좋은 소식을 문서화하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뭔가 학원 같은 거 전단지 봤을 때 무슨 대학 합격 막 이런 거 붙여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제품 혹은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어요 라는 거를 문서화 시켜갖고 공식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의 증인을 확보해라 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뭐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리뷰 써달라고 얘기 많이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서 그 제품 괜찮네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고객의 니즈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재평가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사람들만 쓸 거야, 이런 장점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도 다른 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비스 세일즈맨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래의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라 라는 거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를 결정 기준을 개발해서 고객이 장래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다가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고객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발하고 새로운 경험치나 좋은 경험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성과가 나왔다면 문서화하고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전략이다라는 거. 그럼 잠재 고객을 발굴을 했어요. 그럼 타겟 고객한테 다가가야 되겠죠. 다가갈 때는 거는 우선 라포 형성을 해서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관계 형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라포 형성을 위한 멘트를 준비하고 고객의 마음을 연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고객이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라포 형성 처음부터 딱 만나자마자 우리 회사 제품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핸드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금은 친숙하게 너무 어려운 주제보다는 약간 스몰 토크 개념으로 보여서 신문이라든지 가족 상황이라든지 가족의 안부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라포 형성을 해서 고객이 매장에 왔지만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로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한테 이제 다가가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왜 왔는지 목적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품 매장이라고 하면 아이크림이 필요해서 온 건지 아니면 로션이 필요해서 온 건지 아니면 뭐 아이섀도우가 필요해서 온 건지에 대한 부분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저는 아이크림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둘러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꺼내주셔야 되는데요. 질문을 해서 좋은 거는 첫 번째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문 통해서 알 수 있고 정보, 통제, 마음을 열게 되고 답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는 피부가 요즘 건조한데 혹시 뭐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원래는 나 피부 건조한 거에 대해 생각 없다가 그치 요즘 피부 많이 건조하지? 그럼 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다음 단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즈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략적으로 상황 질문, 문제 질문, 확대 질문, 해결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황 질문은 배경과 사실을 수집한 질문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고객이 들어왔는데 우리 고객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원하시는 거고 어떤 제품을 권해주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
그래서 핸드폰 가게라고 하면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언제 구입하신 거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라는 걸 물어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핸드폰에 대한 부분에 뭐 고가를 원하는구나, 실용성을 갖추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질문은 뭘까요?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어떠한 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현재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의 문제점은 뭐예요? 뭐가 부족하셨나요? 라고 하면 용량이 너무 작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 어려웠어요 라는 질문도 나오는 거죠. 확대 질문. 그 문제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자, 핸드폰이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다운받는 게 어려운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로 혹시 뭐가 문제가 안 생겼냐고 물어보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용량이 큰 핸드폰을 좀 소개해주면 되는 거. 해결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렇게 해결책에 용량이 좀 큰 핸드폰을 드린다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것들로 니즈를 파악할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전체적인 고객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고객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무엇이고 그 문제 상황이 더 크게 시사가 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에 대한 확대 질문 그리고 내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질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신 거예요. 아, 이 고객한테는 이런 제품을 소개해주면 되겠다라는 결정이 되면 그 추천 상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고객 설득을 위한 팝의 화법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팝의 화법 첫 번째 F는 Feature, 특징.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Advantage, 장점. 앞서 언급한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품의 좋은 점. Benefit, 장점으로 인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및 가치, 이비던스, 증거, 위 내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품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상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모 학원에 입시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가 오셔가지고 물어보겠죠. 이 강좌는 뭐에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 강좌는 모 대학교에서 왔고 합격률이 몇 %가 되고 있는 수강료의 만족도는 몇 %입니다. 라는 특징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요. 그럼 이 특징을 통해서 장점이 되는 거는 뭐예요? 수강생들의 그 성분이 그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익. 그 작품을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이비던스 증거 몇 명이 무슨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 장점, 이익, 증거로 고객의 상품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S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 강좌를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했는데 학부모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애가 학교에서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에 그럼 멋이죠. 안 되시겠네요. 라고 하면 세일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반론을 극복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뭘까요? 고객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를 내가 동의를 우선 해주고요. 반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그러니까 질문 형태. 근데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건가요? 하시면 거리에 대한 먼 거는 뭔가요? 라고 해서 그 고객이
왜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요. 반대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이 우리 수업을 듣게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반론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이 반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반론의 극복 방법은 질문을 하거나 사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비싸긴 하지만 뭐 이 상품은 이런 게 있고요. 체면 자극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는 이게 비싼가요? 라는 식의 체면을 좀 자극해서 갖고 하는 거. 근거 자료법은 우리가 보통 하고는 이 정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부정법은 비싼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부분들에서 다양한 극복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런 방법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론을 극복해가지고 결론은 계속 대화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서비스 세일즈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이 꼭 구매 결정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권유형 마무리는 뭘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없으실까요? 아니면 뭐 이해 다 되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구입하시는 걸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는 걸로 권유하는 거고, 지시형 마무리는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계약서에 혹은 영수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양자택일만 거는 아직 고객이 A를 할지 B를 할지 크게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A와 B안 중에 어떤 거가 좀 더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2차적 마무리는 뭘까요? 고민이 해결하시는 게 되게 많으신 경우에는 1차는 이렇게 해결하고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승인형 마무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거의 다 끝나고요. 계약서 하시고 배달 받으시고 주소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긍정암시 마무리는 아직은 노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이 구매 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관계가 클로징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셔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구매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 세일즈가 신뢰가 될 수 있는 거 너무 강요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열려둔 상태로 클로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팔로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고객이 되신 분들을 충성 고객, 옹호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와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팔로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마일리지라든지 쿠폰 사용해주는 거, 도장 찍어주는 것들이 다 팔로우업 관계인 거고요. 팔로우업 관계에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거에는 조 군맨의 원칙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1970년대 마케팅 조사 회사에서 존 굿맨이 20여 개국의 많은 산업을 조사한 결과 불만 고객이 직원의 대응에 충분히 만족했을 경우 오히려 불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보다 재방문율 또는 재구매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서비스맨이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잘 되지 않고 혹은 불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불만을 바로 해결을 해주다면 고객이 재구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제품을 판매해 주신 분들이 빠르게 잘 대처해 주는 것을 보고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게 되는 경험들이죠. 그게 바로 존 굿맨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존 굿맨의 법칙이 팔로업에 중요한 거는 제품을 판매해서 클로징하는 것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서비스 세일즈 전략에 대한 부분, 판매 7단계 프로세스. 첫 번째는 뭘까요?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프로스펙팅. 자, 잠재 고객을 발굴하면 2단계 다가가야겠죠? 어프로칭 하고요. 다가가서 니즈를 파악하고요.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반론 극복, 클로징, 그다음에 팔로우업을 하는 거. 고객에 흥분시키는 요소라는 뜻으로 고객으로부터 와우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의 요소에서 와우 팩터 발굴이라고 해가지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팝의 원칙의 법칙에 의해서 화법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 원칙의 팝의 원칙을 할 때 특징을 이야기하거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고객 입장에서 와, 오와 이라고 나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요소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로 요게 와우 팩터 발굴이라는 겁니다.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상품의 특징, 장점, 이익, 증거 등을 설명하는 기법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한번. 불만 고객이 직원의 대응에 대해 충분히 만족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만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보다 재방문율 또는 재구매율이 올라간다는 법칙은 존 굿맨의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서비스 세일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7단계. 서비스 세일즈 판매의 7단계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썸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팝의 화법으로 해주시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세일즈라는 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서비스 세일즈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